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전개, 이 흐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잘 보시고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자세히 나와요. 난이도가 좀 높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설명을 좀 하면, 기존의 관악파와 훈구와 살인파의 싸움이 사화고요. 그래서 살인 세력이 계속 타격을 받다가 나중에 을사사화 이후에 그래서 명종과 대신들이 뭡니까? 마지막에 훈구 세력 윤원영을 제거한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때 윤원영이 제거되면서 사실상 훈구는 소멸을 합니다. 훈구 세력이 소멸을 했을 때 뭡니까? 그 시점에서 뭡니까? 선조가 즉위를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종에는 후사가 없어요. 명종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중종의 구남 덕훈군이라고 또 서자예요. 중종의 구남의 덕훈군의 또 아들이죠. 그 아들인 선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초의 그러니까 서얼 출신의 왕입니다. 서얼 이 계통의 왕이에요. 적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조선시대 이후의 왕들은 다 선조의 후예입니다. 자, 그래서 선조가 즉위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훈구가 소멸을 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됐고 그때 살인파의 천하입니다. 살인천하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럴 경우에 제가 쇼츠에도 내용을 올렸는데 붕당이 분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뭐예요? 기존의 라이벌 세력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합니다. 그럼 강경파, 온건파 차이는 뭐냐? 강경파는 뭡니까? 이잡듯이 잡아서 말살시키자, 때려잡자. 이게 강경파라면 온건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적당히 좀 싸우고 그 머리 좀 숙이고 그러면 좀 살려주자. 뭐 이런 게야 온건파예요. 자, 그럴 경우에 기존에 뭐가 있어요? 훈구의 찌꺼기가 남아있죠. 윤원영은 제거가 됐어요. 근데 그 윤원영을 따르는 나머지 뭐 이렇게 찌꺼기랄까 이런 훈구의 잔재가 있는데 뭡니까? 동의는 어떤 입장이다? 강경파입니다. 끝까지 가서 다 때려잡자. 대체로 소장파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두머리는 김효원이 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르르 합류한 게 대체로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 문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스승의 제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파죠. 그래서 이쪽이 근거지가 대부분 경상도이기 때문에 영남학파예요. 영남학파이다. 자, 그래서 먼저 동인이 뭡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쪼개졌습니다. 다음 서인의 경우입니까? 서인의 경우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온건파다. 대체로 노장파예요. 그 명종 때부터 오랫동안 조정에 나와 있어서 좀 뭡니까?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뭡니까? 좀 둥글둥글해요. 자, 그래서 심의겸이 수장이고요. 자, 다음 뭡니까? 대체로 누구?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경기도와 충청도에 많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기호학파이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인파의 계보 얘기를 했었어요. 살인파 계보를 할 때 뭡니까? 보시면 정몽주에서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등용되면서 살인파가 성종 때 대거 등장을 했다. 라고 쭉 내려가다 뭡니까? 뭐 조광조의 뭐 김효사와 얘기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뭡니까? 조식과 이황 이쪽이 영남학파, 이쪽이 동인입니다. 서울 기준에서 이 동인내가 이 동인 친구들이 동쪽에 많이 살았어 뭡니까? 동인이고요. 이쪽 뭡니까? 이쪽은 이와 성원이 기호학파고요. 서울 기준에서 서쪽 지역에 많이 살아서 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은 아셔야 돼요. 맨 밑에 조식과 이왕 이와 성원이고 이게 나중에 또 쪼개지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틀거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다 뭡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분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존의 강경 온건을 으르렁거리다 뭡니까? 이조 전랑직을 놓고 뭡니까? 결정적으로 분열합니다. 이조 전랑. 그러니까 이조의 전랑이라는 게 뭐냐?
2조가 문관의 인사 담당 기구죠. 인사를 담당한다. 그 중에 뭡니까? 그 중에 전랑이 인사 책임자예요. 그럼 전랑이라는 게 인사 책임자인데 어떤 거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되게 잘해. 과거에 급제했어. 급제한다 뭡니까? 발령을 내지. 그래서 뭡니까? 그 관원들을 뭡니까? 발령 내는 게 전랑입니다. 자, 그럴 경우입니까? 이게 뭡니까? 인사 책임자니까 어떤 거요? 여러분,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지. 자, 그럴 경우입니까? 동인이 2조 전랑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 자기네 쪽 애들 뭡니까? 좋은 자리에 보내고 먼저 뽑겠죠. 그래서 얼로 보내요. 그래서 뭡니까? 뭐 서인 쪽 애들 딱 뽑히면 너는 공조, 2호 예병형 공의 말단 공조로 보내고 어떤 거야? 우리 쪽 애가 뭡니까? 발탁되면 어떤 거야? 얼로 보내요? 선부 사관원 홍문관 출세 코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인사 책임자입니다. 인사 담당자. 그래서 2조 전랑직을 놓고 뭡니까? 이게 결정적 분야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자기 쪽 사람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뭡니까? 동문 사형제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같이 공부한 사형제를 챙겨주고 하는 거지. 연원이 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2조 전랑직을 놓고 뭡니까? 이게 분열하는데 초기에 전국을 주도하는 건 뭡니까? 동인 쪽이 주도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죠. 동인은 대체로 신진살인, 그래서 강경파입니다. 정책적 이념은 자기 수양의 역점이고요. 도덕적 자기 절제, 지도자의 도덕적 절제죠. 이게 도덕성을 유적 좀 중시합니다. 나중에 좀 더 가면 배우시겠지만 구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더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항맥은 우식과 이황, 그래서 북인, 그 다음에 남인, 나중에 이렇게 쪼개집니다. 영남학파고요. 그 다음에 서인은 기성살인, 비교적 온건파고요. 그래서 뭡니까? 백성 통치 역점을 두고 제도 개혁을 통한 부국 안민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배우시겠지만 주기론이에요. 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성문의 문인들, 그 다음에 기호학파요.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고 동인이 주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동인이 쪼개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인, 동서남북 할 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남인,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붕당이 몇 개가 된 거예요? 보시는 대로 남인과 북인과 서인, 붕당이 3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럴 게 뭡니까? 붕당이 쪼개지는 원인은 뭐라고 했지? 기존의 라이벌, 원래 이 동인의 라이벌이 서인이죠. 이 서인에 대한 뭡니까? 강경파와 온건파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자, 쪼개진 계기가 뭐냐면 이게 정열이 모반 사건입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이 쪼개지게 된 계기인데, 이 정열이 뭡니까? 뭐 천하는 모든 이의 것이다. 천하는 뭐 공물이다. 왕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뭡니까? 뭐 반란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정열입의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정열입의 반란 사건 때 뭡니까? 이 동인 쪽하고 좀 정열입이 마지막엔 동인 쪽에 좀 싸웠대요. 정열입이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동인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할 때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조라면 이 정열입 모반 사건 동인 쪽과 관련돼 있고 동인이 연루돼 있다 할 경우 뭡니까?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겠어요? 이 서인 쪽에 수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서인 쪽에서 뭡니까?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뭡니까? 수사를 뭡니까? 이거를 뭡니까? 문초하고 이런 것들 주도한 게 누구야? 정철이에요. 정철. 자, 여러분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해서 송강 정철. 그 정철이 문학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서는 좀 개혁한 사람이에요. 정철이 뭡니까? 정철이 이 동인계에서 누구? 조식 쪽 이 조식계 문인들을 작사를 냅니다. 엄청나게 죽여요. 와, 심지어 예전에 안 했던 무슨 뭐 노모를, 그러니까 늙은 연루된 사람의 뭐 늙은 노모를 데려다가 뭡니까? 뭐 고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라니까 어떻게 돼? 이때 특히 이 북인, 이 조식내 문인은 뭐야? 특히 서인, 특히 여기 송강 정철에 대해서 뭡니까? 불후대천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북인이 뭡니까? 대서인, 서인에 대한 강경파예요. 그 다음에 남인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상대적으로 이때 뭡니까? 덜 까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남인이 서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뭡니까? 이 당시의 수장은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이고요. 그 다음에 북인은 뭡니까? 수장이 이산해예요. 그래서 유성룡은 누구? 이황의 문인들, 이황의 제자들이고요. 이산해는 뭡니까? 조식의 문인들입니다. 조식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뭡니까? 특히 붕당이 남인, 북인, 선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뭡니까? 이때 붕당을 주도하는 건 누구야? 붕당을 주도하는 건 이 당시엔 대체로 뭡니까? 이황계 계통이 좀 주도를 해요. 유성룡 중심으로 좀 주도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붕당이 3개가 되는데, 이 정철이 누구? 이 조식내 문인을 뭡니까? 이 정열이 모반사한테 작살냈다고 했죠. 그래서 북인과 서인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조가 적자를 못 낳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선조 본인이 서자 쪽의 후손이죠. 본인이 또 뭡니까? 서자 출신을 또 세자에 앉히거나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뭡니까? 적자가 없으니까 뭡니까? 이 세자 책봉을 뒤로 미루는데, 세자 책봉을 뒤로 미루니까 뭡니까? 신하들이 세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본이 없다 해서 뭡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하자 할 때 뭡니까? 이때 누구? 여기는 뭡니까? 유성룡, 이산해, 그다음 뭡니까? 앞에 있던 정철 만나서 논의를 막 한 다음에 세자 책봉 문제를 건의하자 라고 했을 때 정철이 건의를 해요. 이게 정철 건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왕이 무지막지하게 화를 냅니다. 네가 누구 세자 지목한 다음에 그 세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선조가 무지막지하게 뭡니까? 누구에게? 정철에게 분노할 때 뭡니까? 북인 정철을 날려버리세요. 남인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열이 모반 사건이 이로 쪼개졌고, 그다음 뭡니까? 특히 정철 건저 사건이라고 세자요 관련된 이야기를 놓고 뭡니까? 이때 뭡니까? 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조 때죠. 중요한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외부 변수는 뭐냐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때 뭡니까? 빵 하고 터져요. 빵 하고 터지는데 뭡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일본이 뭡니까? 무슨 수십만 군대를 끌고 우르르 와가지고 전쟁을 할 때 뭡니까? 그때 뭡니까? 남인이 원래 전국을 주도하다가 북인 쪽에서 뭘 해요?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웅이나 곽재우 등의 의병 쪽 사람들이 북인계다라고 해서 뭡니까? 이제 의병 활동이 뭡니까? 의병 활동 이후에 뭡니까? 북인이 임진왜란 때 뭡니까? 북인의 활동이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후 북인이 주도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조가 사망한 다음에 결국 누가? 선조의 서자죠. 역시 마찬가지죠. 서자인 누구? 그 이후에 뭡니까?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가 즉위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파트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병 활동 이런 거 했죠. 북인이 뭡니까? 의병 활동 이런 걸 했습니다. 북인이 의병 활동 했는데,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조는 뭡니까? 선조는 전쟁 나니까 한양에서 뭡니까? 후방으로 내빼고. 실제로 뭡니까?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죠. 후퇴할 만한 상황은 또 있긴 했어요. 근데 왕이 후퇴한 상황에서 뭡니까? 전선을 직접 시찰하고 위무하고 백성들을 뭡니까? 좀 어루만지고 이걸 누가 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뭡니까? 그걸 비교적 잘 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누구? 의병 활동 많이 했던 뭡니까? 북인이 누굴 지지해요? 광해군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즉위 때 뭡니까? 무슨 정권이야?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 정권을 잡는데, 이 북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북인이 정권을 잡는다 뭡니까? 누구?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건 서인이죠. 서인. 그 다음에 남인을 뭡니까?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를 시켜요. 서인과 남인이 소외됩니다. 북인 중심으로 뭡니까? 정국이 운영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또 뭡니까? 외부 변수는 뭐냐면, 뭐의 영향이냐면, 여기 뭡니까? 임진왜란의 영향입니다. 임진왜란 전쟁을 7년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랑 우리나라가 뭡니까? 일본이 대군과 맞서서 7년 동안 전쟁을 막 하니까 뭡니까?
이 만주 지방에 대한 어떠한 통제가 소홀해져요. 그때 누가? 영웅 누르하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진 부족을 통합한 다음에 후금을 세우죠. 그래서 뭡니까? 이때 뭡니까? 그때 외부 변수는 뭡니까? 후금. 후금이 성장합니다. 후금 성장. 후금이 성장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후금이 성장했을 때 어쨌든 뭡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원군을 명나라가 보내줬거든. 이 상황에서 뭡니까?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뭐 하는 거예요? 특히 광해군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직접 임진왜란때 피해가 컸다는 걸 알죠. 전쟁은 피하자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현실적인 외교를 해요.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무슨 외교다? 중립외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중립외교. 그거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성리학의 의리명분. 어떤 거냐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는 뭡니까? 중립이라는 건 뭐야? 명나라 편을 안 드는 거죠.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뭡니까? 그렇다고 후금 편을 막 드는 것도 아니야. 양쪽에서 뭡니까? 줄타기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야? 기존의 성리학적 의리명분, 의리가 밥 먹여주냐? 여기에 뭔가 위배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뭡니까? 서인과 남인은 소외된 상황에서 뭡니까? 어떤 거야? 중립 외교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은혜의 나라인데 우리가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리명분에 위배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강홍립. 강홍립의 출병이다. 그래서 명을 구원하려고 가요. 보내긴 보내. 명나라가 우리가 니네 구원병 보냈는데 니네는 왜 안 보내냐? 보내라 할 때 뭡니까? 강홍립이 출병할 때 뭡니까?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이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너무 명나라를 도와주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러 가서 뭡니까? 이때 간 전투가 뭡니까? 그 유명한 사르후 전투예요. 이 당시에 명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명나라가 뭡니까? 뭐 화폰이 이렇게 뭡니까? 무장한 군대 10만 명을 동원해서 뭡니까? 후금의 근거지를 공격하러 가요. 그래서 10만 명을 때리러 가는데 10만 명이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2만 5천 명의 부대씩 뭡니까? 쪼개서 후금의 근거지를 포위해서 압살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2만 5천씩 쪼갰을 때 뭡니까? 누르하치가 바보는 아니죠.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병이고요. 속도죠. 기병의 최대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2만 5천 명의 내부대가 뭡니까? 어떤 거야? 이 후금의 본거지를 포위망을 완성하면 끝나는 거죠.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누르하치가 따르라 해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막강한 뭡니까? 여진 후금의 기병대가 출정해서 뭐하는거야? 부대가 2만 5천 개로 내부대인데 그 내부대가 결집하기 전에 뭐야? 하나씩 덮쳐요. 격파. 그러니까 뭡니까? 내부대가 따로 하다가 하나씩 뭡니까? 분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싸웠던 부대가 사르후 전투고요. 강홍립이 이때 뭡니까? 패하죠. 그 다음에 항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명군이 대패하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뭡니까? 중립.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중립외교. 이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여러분 뭐 영화나 뭐 드라마의 경우는 요즘 광해군은 뭐 좋게 묘사가 되는데 잘하는 것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광해군 이후에 뭡니까? 실정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궁궐 건축 이런 걸 해요.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죠. 뭡니까? 불타버린 궁궐을 다시 뭐 백성들 동원해서 만든다거나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광해군이 서자 출신이죠. 근데 이 선조가 원래 중전마마가 있어요. 이 중전마마 의인왕후가 있는데 뭡니까? 그 다음에 의인왕후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뭡니까? 중전마마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뭡니까? 나중에 또 젊은 여자를 또 중전을 세워요. 이게 뭐야? 임목왕후, 임목대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해군이 즉위할 때 뭡니까? 원래 뭡니까? 원래 광해군에게 뭐야?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냐면 그 당시엔 인목대비죠. 그 다음에 동생이 영창대군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왕에 오를 때 뭡니까? 선조가 나중에 얻은 계비예요. 기존의 중전이 죽으니까 새로 얻은 중전이고 그 중전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대군이야. 왜냐면 적자거든.
근데 광해군이 왕위를 때 뭡니까? 영창대군은 젖먹이거든요. 어리니까 뭡니까? 그때 즉위할 때 인목대비에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 영창대군이 왕위 오르는 거 어떠냐 할 때 인목대비도 뭡니까? 그 당시에 인목대비도 뭡니까? 아이 내 애기가 젖먹인데 왕위 오르는 게 말이 되냐 해서 광해군이 왕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영창대군이죠. 적자예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영창대군이 장성합니다. 나이를 먹고 커. 나이를 먹고 크니까 뭡니까? 광해군이 뭡니까? 무리한 궁궐 건축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서인과 남인 또 어떤 거야? 중립외교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누구? 영창대군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지. 이때 광해군이 무리수를 둬요. 인목대비. 어쨌든 뭡니까? 어머니 뻘이죠. 어머니입니다. 중전마마에서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뭡니까? 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뭡니까? 영창대군을 뭡니까? 직접 죽이기 못하니까 뭡니까? 어디 무슨 방에 넣은 다음에 문을 잠궈놓고 밑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죽였다는 등 어쨌다는 등 뭡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영창대군을 뭡니까? 어쨌든 살해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뭡니까? 조선시대는 유교랜드예요. 자, 의리명분 유배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불효죠. 동생은 또 죽였네. 해서 뭡니까? 해서 광해군이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뭡니까? 누가 왕이 올라요? 인조가 왕이 오릅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 인조 반정의 과정에서 뭡니까? 북인 정권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요. 뭡니까? 북인은 특이한 게 뭡니까? 이 북인 뭡니까? 이때 멸망할 때 뭡니까? 북인이 소멸해요. 인조가 왕이 올랐을 때 누가 한 거야? 여기 서인과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 반정을 누구? 서인이 주도하고요. 야, 니네도 왕따 시킨 애가 북이니까 니네도 참여해 해서 뭡니까?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뭡니까? 인조 반정 주도했고요. 그다음 뭡니까? 서인과 남인이 같이 연합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서인이 주도입니다. 서인이 주도하는 뭡니까? 연합 정권을 만듭니다. 서인 플러스 남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거야? 중립외교, 이거 격렬하게 비판했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은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성리학적 의리 명분에 기반. 그래서 뭡니까? 중화주의예요. 중화주의. 자, 공자님,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중화, 우린 소중화다. 우리가 나라 사이즈가 작아서 소중화인데, 어떤 거야? 문화적으로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랑캐 쓰레기다라는 겁니다. 중화주의입니다. 이걸 뭡니까? 이걸 강화하니까 뭡니까? 당연히 명나라랑 친하고요. 배금책이에요. 기존에 뭡니까? 기존에 국립외교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친명 배금책입니다. 할 때 뭡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기분이 나빠? 당연히 후금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때 오픈게임이다. 정묘호란. 오픈게임입니다.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르르 쳐들어왔을 때 뭡니까? 이때 지금 뭐냐면 형제관계예요. 후금군 이 군대 강합니다. 이 당시에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형제관계입니다. 누가 형이야? 여러분, 이 오랑캐들 말 탁 온다면 우리가 딱 쳐들어온다면 뭐야? 형! 하고 가지는 않았겠지. 누가 형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후금이 형이지. 그래서 형 한 다음에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자, 다음 뭡니까? 정묘호란이고요. 형제관계까지는 됐는데,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뭡니까? 청으로 바꿔요. 홍타이지가. 그래서 뭡니까? 청나라로 바꾼 다음 뭡니까? 야, 형제관계 아니고 뭐야? 뭘 요구해? 분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야, 분신관계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명나라랑 손을 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청나라를 대상으로 사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오랑캐가 사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정 내부에서 뭡니까? 화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척화. 어렵지 않습니다. 화친을 주장한다. 주화예요. 그 다음 뭡니까? 척화. 어떤 거야? 화친을 배척하는 겁니다. 화친 꺼져. 그럼 뭐야? 척화는 주전론입니다. 척화 주전론이라고 얘기하죠. 주화와 척화의 논의가 있는데 이 주화파이가 뭡니까? 무슨 매국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묘호란 때 어쨌든 형 한 게 뭐냐면 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뭐 고려 거란 전쟁 때 뭐 고려가 뭡니까 무슨 야 니네한테 사대하러 갈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화친한 척이라도 해서 우선 적의 공격은 피하고 힘을 기른 다음에 싸우자가 주화예요. 이 당시 주화파의 거두가 최명길인데 최명길이 매국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척화는 뭐냐면 저딴 오랑캐 쓰레기 놈들하고 뭐 대화 섞고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형제 관계할 때도 우린 싫었어. 싸우자는 거예요. 김상원이 그렇죠. 주화와 척화의 논의가 있는데 뭡니까? 그때 대세가 뭐가 돼요? 대세가 척화 주전론이 대세가 되니까 뭡니까? 본 게임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다. 결론을 아시죠 여러분? 남한산성.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원래 뭡니까? 원래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 왕이 인조가 강화도로 또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성 이런 거 있을 때 뭐야 우회해 해서 우회한다 뭡니까? 우르르 내려오니까 뭡니까? 왕의 어가가 강화도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히면 게임 끝나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에 들어와서 뭡니까? 농성한 겁니다. 농성하면서 뭐 남쪽의 근황 군인이 뭐니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그래서 패합니다. 패서 뭡니까? 그래서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송파구 지금의 송파구 삼전도에 가서 뭡니까? 이 인조가 직접 오랑캐 옷을 입고 진짜 절을 하는 거예요. 송나라 황제에게, 홍타이지에게, 청태종에게 그래서 뭡니까? 군신관계 수용해서 뭡니까? 된 겁니다. 우리가 패합니다. 패해요. 패한 다음 뭡니까? 패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한 척화 주전론입니다. 주장은 당연히 뭡니까? 주류 서인이지. 주류 서인이다. 그러니까 주류 서인이 무리하게 척화 주전론 뭐 대책도 없이 싸우자 한다 뭡니까? 뭐야 왕이 개망신을 나겠잖아. 그럼 뭡니까? 원래 전쟁에 패했으면 이 무리하게 싸우자고 하는 애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뭡니까? 안 물러나요. 그다음 뭡니까? 이후에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중화 사상을 바탕. 그래서 뭡니까? 뭐 할 수 있다? 청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논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뭐 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북벌론이 제기가 돼요.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인조 이후에 뭡니까? 그다음에 효종이 즉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조에게는 원래 뭡니까? 세자가 있어요. 소현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데 뭐 이건 뭐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요즘 많이 됐던 거죠. 소현세자가 뭡니까? 갔을 때 이 소현세자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인질로 갔을 때 소현세자가 뭡니까? 청나라의 높은 분들과 많이 교류하고 뭡니까? 뭐 장사도 좀 하고 해서 뭡니까? 좀 이것저것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간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국내에 남아있는 인조가 말을 안 들을 때 뭡니까? 이쪽에 있는 세자로 뭡니까? 왕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야? 인조와 소현세자가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귀국을 하죠.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소현세자가 죽어요. 너무 갑자기 죽어서 뭡니까? 독살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들을 죽인 거 아니냐. 기록에 의하면 뭐라 나와 있냐면 학질,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죽었다라는 식의 설이 있고요. 기록은 그렇고 학질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야사의 경우입니까? 하도 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뭡니까?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소현세자가 죽었는데 근데 실제로 세자가 죽었으면 뭡니까? 임금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뭡니까? 장례를 후하게 치러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짧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기록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뭡니까? 세자가 죽은 다음에 세자의 부인이죠. 이 강씨 빈을 뭡니까? 그쪽 집안을 또 작살냅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세자가 자식들이 또 있으면 뭡니까? 세손이 왕이 오른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을 뭡니까? 왕위에 즉위시킨 게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그래서 효종 때 뭡니까? 활발히
북벌을 준비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련은 안 된 거죠. 실제로 북벌 준비만 해요. 실제로 뭡니까? 가서 전쟁은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벌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쓰레기 오랑캐다. 이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옵니다. 이걸 끌고 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류 서인이 뭡니까?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썼던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효종 때 활발히 북벌 준비했으나 그 당시에 북벌 준비의 본용이 어영청입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준비했으나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그다음 그 다음에 현종입니다. 현종이 왕이 오르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원래 세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왕이 올랐잖아. 소현세자에게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문제?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왕위를 계승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 어떤 거의 문제?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 자, 그래서 예속 논쟁을 하는데 중요한 흐름축은 한 가지 보세요. 흐름축은 한 가지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 이후에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연합정권인데, 근데 서인과 남인은 당연히 성향 차이는 있죠. 서인은 대신이 주도하는 정치지향, 북벌 정책 추진했다고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남인은 왕권 강화에 좀 비중을 둬요. 요 차이에 의해서 예속 논쟁이 발생합니다. 요 차이에 의해서.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애초에 남인이 누구의 계보에 있냐면 이황의 계보에 있어요. 이황 자체가 주리론자고 리가 원리니까 왕을 좀 중시합니다. 자, 다음에 서인 쪽의 경우 율곡 5,000원짜리 이의 문인들의 후예고요. 이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권을 좀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황과 이에서 쭉 내려온 게 요 차이예요. 그래서 서인이 시효자 신권이고요. 남인이 왕권이다. 요 대립에서 예속 논쟁이 발생하는데, 어떤 거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1차 예송이 기해예송입니다. 기해예송인데 효종이 죽은 다음에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건데 정리하면 남인 vs 서인이다. 남인이 도전을 해요. 처음에는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 남인이 도전하는데, 자, 남인은 앞에 있던 것처럼 남인은 왕권우위다. 왕권우위. 서인은 신권우위죠. 신권우위인데, 근데 여기서 싸운 건 뭐냐면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근데 주자가래니 이런 것들을 막 뒤져보고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서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거야? 서인은 기존의 4대부의 예법에 의하면 당남이 아니고 차남이잖아. 차남이니까 어떤 거야? 상복을 짧게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인은 남인은 왕권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거야?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되면 왕이 되면 기존의 일반민이 아니고 왕. 특별한 신분, 왕,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거야? 무조건 장남의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남인은 왕권인 중심이니까 3년복을 입착. 서인은 1년복을 입착. 왜?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입는 옷이 1년이에요. 근데 남인은 왕이니까 특별한 신분이니까 어쨌든 어떤 거야? 국가의 우두머리 왕을 계승하니까 장남에 맞춰서 3년, 1년입니다. 이게 1차 기해예송이다. 그 다음에 2차는 간단합니다. 갑인예송이다. 효종 B가 죽어요. 1차는 효종 왕 자체가 죽은 거고요. 그래서 2차는 효종 B가 죽는데 왕이 죽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짧게 있겠죠. B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남인은 1년입니다. 1년복을 입착.
1년복을 입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인은 9개월입니다. 9개월이다. 9개월. 그래서 조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냐를 놓고 싸우는 건데, 나중에 다시 책 본문을 통해 정리를 할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방식인데, 3119 외우시면 돼요. 3년, 1년, 1년 9개월입니다. 311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119. 3년, 1년, 1년 9개월 해서 뭡니까? 남인은 왕권 위니까 항상 길게 입어요. 남인은. 신권, 서인은 뭡니까? 항상 짧게 입습니다. 항상 짧게 입는다. 항상 짧게 입는 게 서인이다. 그래서 3119 할 때 뭡니까? 첫 번째 승자는 누가? 디펜딩 챔피언. 원래 정글 주자는 뭡니까? 서인승이다. 서인승. 그 다음에 2차 가빈 예성은 누가? 남인이 이겨요. 남인승. 그래서 보시면 1년이 항상 이겨요. 1년이. 3119인데요. 여러분 이 비교적 시험 문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1차 예성 때는 몇 년복이 몇 년복이 이겼냐.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인이 마지막에 이겼죠. 남인이 마지막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남인 주도의 정국이다. 그 다음에 현종의 적장자예요. 숙종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도 뭡니까? 초기에 남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근데 이때 숙종도 뭡니까? 남인들을 좋아했대요. 근데 숙종과 남인이 사이가 좀 벌어집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남인 쪽에 대신이 잔치를 하는데 왕의 허가도 없이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야? 이 상황에서 뭡니까? 서인이 남인을 뭘로? 역적으로, 역모로 공격. 그래서 이것이 뭐야? 이것이 경신환국이다. 이때 뭡니까?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자, 그럼 뭡니까? 그래서 붕당 정치의 전개. 그래서 초기 붕당 때 갈등 이후 인조 반정 이후 뭡니까? 인조 반정이 뭡니까? 서인과 남인의 공존이 언제까지 가요? 현종 때까지 갑니다. 아니 선생님,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는데요. 예속 논쟁은 일종의 정책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쟁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쟁한 다음에 표결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현종 때 뭡니까? 현종 때까지 뭡니까? 어떤 거야? 현종 때까지 동당 정치의 진전기예요. 언제부터? 인조 반정 때부터 현종 때까지.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 빗금이 아니고 요 빗금이죠. 붕당 정치 진전기입니다. 진전기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후 뭡니까? 이후 숙종 때 뭡니까? 어떤 거야? 이 옷이 옳다, 저 복색이 옳다, 이 정책이 옳다 해서 논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야? 저놈들은 국가 반역자이다, 죽여버려라 해서 상대방을 말살시키는 경향이 숙종 때부터 등장한 게 뭐야? 이게 경신환국이다. 그래서 일당 전제화, 붕당 정치 변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당 정치의 전개 흐름이 뭡니까?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뭡니까? 책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흐름을 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